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35년 경력 성진모 소장님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 듣기도 싫은 이야기, 연체, 체납, 독촉, 압류 네, 이런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셔서 여러분 재산이 압류, 체납 이런 거 당하지 않도록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는 거죠? 당월분을 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까지. 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예, 그렇죠. 자동이체로 했는데 만약에 잔고가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납부 10일이 지나면 그렇죠. 연체가 되는 겁니까? 연체금이 발생을 합니다. 예. 하루만 늦어도 그렇죠. 연체. 예. 여러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자동이체 혹은 납부하셔야 되고 10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연체가 된다. 예. 연체이자, 이자 발생하죠? 이자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달까지, 한 30일까지는 최대 2%가 붙는 거고요. 네. 연체료가. 그 다음부터는 최대 5%까지입니다. 아, 맥스 5%. 한 달을 연체하면 2%. 예, 예를 그렇죠. 들면 내가 뭐 50만 원 낼 거를 한 달 연체했다. 예. 그럼 50만 원에 2%니까 뭐 한 만 원? 예, 그 정도가 예. 붙는 거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내고 있다. 예. 그래도 최대 5%. 예. 뭐 그게 그러면 1년, 2년 가도 5%만 붙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럼 뭐 연체료가 사실 뭐 네. 크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무가입이니까 네. 그래서 법을 준수해라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적 뭐 이런 성격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차피 예. 연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뭐 규정을 어긴 사람들인데 예. 그러면 좀 많이 부과해서 팍팍팍 연체 이자 연체를 올려야지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년 연체도 5%, 2년 연체도 5%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그냥 뭐 개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럴 여진이 있는데요. 그 2020년 전까지는 네, 최대 9%였습니다. 9%. 예, 9%였는데 이 9%도 많다. 네. 민원이 생기니까 이건 이제 경감시켜 준 거죠. 5%로. 예. 자, 어쨌든 뭐 이자는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예, 예. 이제 보니까 예. 그냥 뭐 100만 원 연체했으면 한 5만 원 내면 되네. 예, 예.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연체를 했는데 안 갚고 예. 계속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더 생깁니까? 아, 회사에서 가입은 했는데 대표자가 떼어놓고 네, 못 내는 경우.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네. 한 3개월 정도 연체를 했다. 네,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2개월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남겨뒀다가 12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아, 네. 이때는 이제 체납 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 딱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약간 상황을 보셔가지고 공단에서 이렇게 감안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자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아, 네네. 독촉하지 않습니까? 동료도 하고 납부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개인 사정이나 뭐 회사 사정을 확인해가지고 그럼요. 네. 약간 유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뭐 한두 달 못 낼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막 야박하게 뭐 그렇죠. 안 내니까 말을 안 물어. 이런 건 좀 그러니 그렇죠. 대신 예.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걷어서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회사 사장님이 월급에서는 걷었는데 공장에다 납부를 안 해. 예. 이런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기다려주고 예, 예. 개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 사실 어렵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이런 분들까지는 12개월까지는 예. 일단은 좀 기다려주고 예. 이따가 12개월까지 안 내면 예. 그다음부터는 체납 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무서운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체납 처분.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12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했어요. 예, 예. 그러면 체납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 이제 뭐, 미납에 따른 이제 뭐, 독촉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이 독촉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네. 이 독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게 되면 사실 재산을 압류하는 거죠. 압류.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압류한다 해도 네. 에이씨 설마 압류하겠어. 내 주변에 압류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뭐 그냥 무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속속 들리는 얘기가 보면 네. 실제 압류당하는 케이스가 있다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누구는 당연히. 조금 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다 이제 납부를 하는데 네. 나는 내가 사정이 안 좋고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네. 뭐 고의성이 있거나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체납을 하는데 네. 국세징수법 징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되면 압류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압류하는 과정은 실제 재산에서 압류를 하는 건가요? 지사에서 압류를 합니다. 아, 예, 압류를? 예. 뭐 보통 이제 찾아가서 압류를 네. 하게 되면
뭐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갔는데 회사에서 뭐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동료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회사를 찾아갑니다. 동산 같은 거, 네네.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네. 이거 바로 압류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그렇죠. 개인도 똑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경고하고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면 막 압류해가지고 공매 처분을 하기도 하고. 공매 처분하죠. 이제는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시면 이런 처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려우셔서 조금 연체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납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압류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연체를 했고요. 예. 그 연체된 거를 어쨌든 독촉을 해서 네, 보험료를 냈어요. 예. 내면은 다시 연금은 이제 연금액은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여지껏 뭐 한 120개월 정도 납부를 했는데 한 미납된 기간이 한 뭐 20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 20개월 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1, 2년 지난 이후에 네. 20개월을 냈다. 네. 그러니 본인의 120개월 플러스 20개월 돼서 140개월이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예. 다시 내면은 그대로 연금액은 인정해 주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꼭 연체료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체 중에 연금 개시 시점이 됐어요. 예, 그럴 수 있죠. 65세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금 개시를 해야 돼. 네. 아직 연체 중이야. 아하. 이런 분들 연금 줘요? 연금 청구할 나이에 대해서 보니까 120개월이 넘었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 연금은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다만 미납분이 있으니까 네네. 낸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연금 액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연체된 거는 다 끝나는 거고. 그렇죠. 예, 낸 것까지만 다시 그렇죠, 연금을 예. 지급하네요. 예, 그 그렇죠. 시효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뭐 징수에 따른 소멸시효. 예. 이건 얼마죠?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 3년입니다. 3년. 예, 독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본인이 그때 가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네. 예. 3년이 지나면 그러면 내고 싶어도 못 낸다. 그렇죠. 예. 야, 그럼 내가 내기 싫은데 3년만 개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압류가 또 진행될 여지가 있죠. 압류가. 예. 네. 근데 사실 3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인데 국가가 연금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들어가면서 국민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를 내가 안 냈다고 좋아하고 예. 이걸 3년을 연체해서 결국은 뭐 빠졌다고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 시효가 소멸되게 되면 예. 결국은 그 연체했던 기간은 추후 납부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추후 납부는 네. 납부 예외죠. 아.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인 거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소득이 있어서 네.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네.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고 대상이 돼서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다만 못 낸 것뿐이죠. 실직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예.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예. 이런 경우는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연체한 경우는 안 된다. 예. 연체는 그냥 고의적으로 안 낸 거니까. 예. 뭐 고의가 됐든 아마 여건이 어려워서 못 내든 말씀드렸던 시효가 지나게 되면 네. 이제 회복 불가능되는 거죠. 예. 연체하지 마십시오. 연체하게 되면 나중에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예. 추후 납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유족연금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입기간,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기간이 5분의 3이 안 됐을 경우. 네. 유족연금의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연체를 오래 하시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연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자체가 여러분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내시라고 정말 독촉하다가 안 되면 압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연금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압류를 하면 예. 압류하는 만큼 연금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금을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환가 처분이 되니까 네. 사실은 그 환가 처분했을 때 그 대상이, 압류 대상이 네. 사실 연금보험료 충당을 하고 네. 체납된 거에 네. 모자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 어쨌든 뭐 모자라든 남든 내긴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하지 마시고 잘 내셔서 연금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